여권 내 유일한 PK 출신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직 도전 선언하신 건 아니죠? 예, 우리 당의 대선 경선 일정이 좀 확정이 되면 예. 6월 말이나 7월 초에 출마 선언할 거고요. 예.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지만 현재의 지지율은 사실 미미하신데요. 그 시간이 너무 짧은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예, 뭐 지지율 한 1%, 2% 정도 나오는데요. 아마 이제 제 정책 비전을 가지고 출마 선언하고 예. 또 저는 오랫동안 자치분권 활동을 해서 전국에 많은 그 지방 네트워크가 있어서 예. 이분들께서 좀 관심도 갖고 있고요. 뭐 또 일각에서는 가장 본선 경쟁이 있는 후보다 예. 이렇게 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예. 제 실력을 좀 입증을 해서 당원과 국민들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김 의원님이어야 되는지, 왜 출마를 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짧게 예. 정리해 주시면. 예. 저는 뭐 지방이 성공해서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시대를 좀 갈망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없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예. 또 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5년 동안 활동하다 보니까 이 자산의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 상황이 예. 미국, 중국, 영국, 얼른가 세계 예. 1위거든요. 그리고 또 이 지방과 중앙,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객차 양극화, 예. 그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을 극복하지 않고 저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 세계의 선진국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예. 연방 국가이거나 강력한 지방 분권 국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감한 지방 분권 그리고 급진적 균형 발전을 하지 않으면 예. 서울공화국에 계속 머물 거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연방제에 가까운 강력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해야 하고 이 부분을 가장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한 사람이 감히 김두관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권의 어떤 여론조사상 1위가 이재명 경기지사다 보니까 제가 이 지사님과 비교를 좀 여쭤보겠는데요. 예. 상대적 우월성이 뭔가요, 김 의원님? 이재명 지사하고 저하고 이제 힘들게 아주 예.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 살아온 거는 좀 비슷한데요. 이재명 지사는 그래도 수도권에서 쭉 이렇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예. 했지만 저는 이제 불뿌리 현장인 마을이장부터 시작해서 지방의 기초 자치정부, 또 예. 경남도정, 또 참여정부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면서 행정과 정치를 정말 좀 골고루 이렇게 터득한 점이 이재명 지사와 많이 다르죠. 예. 사실은 이 한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은 뛰어난 정치가이자 행정가여야 예. 하는데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와 좀 결이 다르다 예.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예. 김 의원님은 경선 연기에 찬성하신다는 입장을 밝히신 적이 있죠? 예.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좀 마스크를 벗고 예. 국민과 당원들의 상당한 호응 속에서 좀 경선이 재미있게 치러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입장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현장에 굉장히 강한데 현장의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나보면 8월 그 더운 장마철에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경선을 연기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연기하고 그대로 하자고 이제 팽팽하게 좀 대립이 되는데 대선 일정에 180일 전에 확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단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그리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당은 88주기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선 일정 연기도 연기지만 정말 좀 국민들 관심 속에 치러지는 걸 더 바라고 있고요. 이 점은 송영길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정무적 판단으로 결정할 문제지 그렇게 뭐 논란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말씀하신 대로 당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긴 한데요. 김 의원님은 어떤 대선에 참여를 선언하실 분으로서 선수가 룰 바꾸자 그러는 건 좀 어색한 거 아닌가요? 예, 그 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룰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당원에 있는 내용을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라서 당원을 다시 뭐 지난번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기책이 우리 당에 있으면 우리가 후보를 안 낸다 해서 그게 이제 당원이었는데 그 당원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개정을 해서 한 거고 이거는 당원 속에 있는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라서 저는 뭐 원칙을 위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 얘기 좀 구체적으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규정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민심을 얻지는 못했고요. 집값을 잡는데 저희들이 정말
실패를 했죠. 예. 그러나 이제 오늘 그 송영길 당대표가 원내대표 연설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집값 문제, 특히 이제 청년들, 신혼부부들, 무주택자들에게 누구나 집이라고 해서 예. 전체 집값의 한 6% 정도만 부담을 하면 10년 동안 임대해서 살면서 시작했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정책도 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예. 거고요. 수도권에 이제 185만 가구를 공급을 하는 정책을 이사 대책으로 저희들이 발표를 했는데 예. 저는 이제 그 발표를 들으면서 우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을 적극적으로 하는 공급 정책은 당연히 필요하고 예. 조세 정책, 세제 정책도 필요하지만 부동산 문제는 산업 정책하고 연동이 돼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부울경이라든지 강주 전남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거기서 결혼하고 자녀 놓고 살 수만 있다면 굳이 수도권으로 몰릴 이유가 없는데 균형 발전의 문제라 이 말씀이신가요? 예, 부동산 문제도 예. 근본적으로 보면 산업 정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185만 가구를 공급을 하면 일단 약 한 370만 정도 인구가 늘어나는데 절반은 영리에서 주거권을 이동해서 예. 오겠지만 또 절반 정도는 틀림없이 지방에 올 텐데 예. 정말 서울은 이게 뭐 초일극 중심이 돼서 문제가 되고 지방은 지금 소멸 위기를 맞고 예.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또 서울 사람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도 가감한 지방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 발전을 통해서 서울공화국이 아닌 연방공으로 예. 가야 된다. 그 점을 김두관이 가장 고민을 많이 예. 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관련해서 좀 하나 여쭤보면 선진국들도 도시에 비대하는 어떤 뭐 그렇게 바람직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일반적인 현상 아닌가요? 예, 아니 예. 그 도심이 약간 몰리기는 하지만 예. 우리 같이 수도권이 인구 절반이 넘고 예. 대기업, 중견기업 모든 대학 병원과 좋은 대학. 예. 우리나라에서 흔히 대학 평가를 많이 받는 49개 대학이 다 예. 수도권에 있는 이런 나라는 없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강력한 분권 국가거든요. 예. 헌법 1조에 프랑스는 분권 국가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잘 아는 파리도 예. 인구가 21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예. 그 부동산 관련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지금 당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상태인데 부동산 투기 조사에서 문제가 된 의원님들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 해법은 뭔가요, 보시기에? 오늘도 보시기에? 이제 건의기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네. 송영길 대표께서 이제 엄청 마사오를 그렇게 했다라고 예. 강력하게 그 조치를 취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억울한 점이 있지만 예. 당의 방침을 위원들이 받아들이고 또 소명이 충분히 되면 나중에 당이 복귀할 수 있는 예.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당의 그 어려운 결단을 그 12분의 의원들이 좀 이렇게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건 이제 당의 입장이실 텐데 만약 그분들 도저히 난 억울해서 못 나가겠다. 버티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사안은? 참 그 해법이 없는데요. 예. 예. 아마 뭐 당 지도부에서 또 다양한 방식으로 어쨌든 국민들이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워낙 불신을 하고 있기 예.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얻는 차원에서 송영길 당대표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개별적으로 페이스북에 쓴 글들을 보니 안타까움은 있긴 한데요. 예. 일단은 당의 조치를 좀 받아들이고 예. 또 충분히 소명되면 당으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그 피해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원님들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럼? 몇 분은 그런 예. 것 같습니다. 예. 그 참 뭐 당으로서는 답답한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해법이 뭐 버틸 경우에 해법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여론의 압력도 뭐 만만치 않고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저도 고민을 해봐도 예. 정답은 없습니다. 여권내 유일한 PK 출신이신데요. 부울경의 지금 민심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판단하기에. 예.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제 부울경 시도지사 예. 또 시장군수구청장을 저희들이 합성을 했는데요. 예. 3년이 지난 지금 부울경 민심은 많이 달라져 있고요. 예. 작년 총선에서 이제 부산의 지역구를 둔 분이 6분이었는데 예. 3분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 그렇게 했고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저도 김영춘 후보의 명예선대위원장으로 한 20일간 상주를 했는데 예. 저희들 나름대로 한 40%까지 득표를 하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34% 예. 정도를 득표를 예. 냈습니다. 김영춘 후보가. 그게 증명하듯이 부울경도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에 대해서 예. 매우 섭섭해하시죠. 예. 어느 부분이 가장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요. 보시기엔 가장 민감한 부분은 뭔가요? 보통은 이제 우리 예. 대통령을 배출한 예. 그 고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내각이라든지 예. 또 공기업이라든지
여러 기관에 또 인재 발탁 이런 걸 기대를 예. 많이 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우리 부울경 예. 또 가족 같은 쪽보다는 또 호남이나 수도권이나 예. 다른 쪽이 훨씬 더 많이 배려를 해서 예. 부울경 사람들이 좀 섭섭해하긴 하지만 저는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잘한 예. 인사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김 의원님이 예를 들어 대권에 나오시고 부울경의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그게 지금 정책이 잘한 거라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매일 뭐 이익을 특별하게 특혜를 줄 이유는 없지만 예. 그렇게 또 역차별은 섭섭해하시니까 예. 저는 뭐 새 정부가 예를 들어서 내각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한다면 예. 천하 인재를 골고루 써야 되죠. 그러나 또 우리 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지역에 또 이렇게 적절하게 배분해서 인재를 써야 될 겁니다. 예. 보통 영남 대통령 하면 총리는 호남분이나 또 영남 이해지 예.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일이지만 개원이 돼서 정부 통령제 이런 게 된다면 충분히 그 지역 그런 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데 지금은 대통령 1인만 중심으로 예.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는 대통령께서 결단할 문제지만 보통 대통령을 배출한 당보다는 지역보다는 배출하지 못한 지역에 뭐 총리로서 잘할 분을 이렇게 발탁해서 쓰시더라고요. 또 하나 그 지금 여당에 가장 민감하고 여당 내 지지자들 사이에 분열이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조국 전 장관 문제랑 검찰 개혁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되시나요, 김 의원님은? 예. 조국 그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돌려놨다는 송영길 대표 오늘 대표 연설도 예. 공감을 하면서 예. 또 한편으로는 조국 장관 사건을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데 저는 그 본질은 검찰권 남용이다 저는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은 오랜 수건 사업인데 모르겠습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저희들이 정교하지 못해서 예. 국민들이 열렬하게 지지하다가 이제 지지가 많이 빠지긴 예. 했지만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검찰 개혁이 지금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보시기에?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도 예. 이렇게 설치되고 국가수사본부도 만들어서 그야말로 검찰에 주어졌던 기소 독점, 뭐 수사 독점을 예.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몇 년 흐르면 잘 안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검찰에서 다수들은 그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한 어떤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하는 이 구조 개편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렇게 반박은 어떻게 오해도 하세요? 하시고 또 일부 언론에서 예. 그쪽의 입장을 많이 대변을 예. 해서 그러는데요. 사실 뭐 청와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울산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청와대 하명 사건이라고 예단을 하고 이제 예. 기소를 많이 했는데 예. 저도 이제 울산을 잘 아는데 고래고기 한부 사건이고 예. 오히려 그 고래를 이제 포경업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통 정치망에 걸린 고기라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실제는 고래가 워낙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 포획을 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예. 그럴 경우 이제 검찰을 수사를 받게 되는데 아마 이 고래고기 한부 사건은 정치망에 그물에 걸린 고래가 아니라 아마 예. 포획을 한 건데 예. 그 부분을 봐주는 과정에서 예. 생긴 사건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현장에서 예. 이해를 하는데 이게 서울로 오면서 청와대 하명 사건, 예. 송철호 울산시장을 만들어주기 위한 사건이라고 그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송철호 시장이 그 임동호 위원장하고 울산시장 경선을 예. 하는데 이 송철호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조작을 했다는데 제가 울산을 너무 잘 압니다만 송철호 시장하고 이제 임동호 위원장은 워낙 지지 격차가 예. 60대 한 20대였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예. 어쨌든 그렇게 좀 번졌습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 그 대획 앞으로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하는 포부를 좀 밝혀주시죠. 예. 저는 지금까지 한국의 지도자들이 다 탑다운으로 이렇게 강력한 중앙 집권의 역사가 계속되다 보니 그러는데 이제는 풀뿌리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예. 주민과 막걸 소주 마시면서 주민의 말씀도 경청하고 또 지방자치 역사 30년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에서 좀 성장하고 발전해 놓은 사람들이 국가 경영도 맡는 정말 시대 전환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포부를 갖고 있고 그런 역할을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